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제일 첫 번째의 사건 개요,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최하고 인하고 두 개인데,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땅 주인으로 갖고 있던 것을 부인 이름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옮기고 건물을 옮기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도 애초에 상속받기 전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만 불법으로 2층을 증축을 했고 1층을 더 원래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보다 좀 더 넓혀서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료를 청구했을 때 지료는 어떻게 판결이 나고 법정지상권은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됐는지를 가지고 소장을 쓴 그러한 사례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원래 여기에 땅 주인이 최순 누구에다가 인 누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건축물 관리대장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최순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땅만 바꿨고. 자,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은 인가고 아까 건물은 최가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는 건물 주인이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건물 주인이 같았었습니다. 보면 여기에 빚을 지다 보면 지금 건물 주인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땅 주인 것만 압류를 해서 강제 경매로 나오게끔 됩니다. 이렇게 강제 경매로 1억 2천을 했고, 건물은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2억 1천에 했다가 1억 4,900까지 이제 1억 4,800까지 떨어진 것을 신권이고 건물을 매각 제외되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저 가격에서 1억 4,800을 1억 4,900으로 해서 100만 원을 올려서 쓴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이 공투로 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때 공동 투자할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갖고 회장님도 뽑았고 총무님도 뽑았었어요. 제가 이 물건을 우리 공투에다가 추천한다 했더니 이제 공투하실 분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말자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고,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자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하진 않았고, 제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죠. 여기 있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주인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땅을 보게끔 되면 이 건물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같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곧 땅만 이렇게 남편 이름으로 넘겨준 건데, 자,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료는 줘야 되죠. 그러면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료를 주는 것보다는
가능한 건물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시 살려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옆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우리가 지연을 달라고 그러고 압력을 주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다시 우리 땅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저는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토지는만 매각, 건물은 매각 세율로 해서 낙찰을 받았더니 잔금을 내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장을 쓴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게끔 되면요, 여기 잠깐만 건축물 관리대장 잠깐만 보십시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1층으로 해서 53.28제곱미터죠. 53.28제곱미터면은 20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보면 30.4가 근린 생활이 있으면 이거 9평 정도, 10평이 안 되는 근린 생활 시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11, 7, 8평 정도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근린 생활도 한 9평밖에 안 되는 건축물 관리자입니다, 이거는. 근데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이렇게 크죠. 이게 1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게끔 되면은 30평 정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창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도 여기 담벼에 있는 이 건물도 제가 보기엔 한 15평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보다는 훨씬 더 넓은 건물이고, 또 건물을 보시게끔 되면 제가 뭘로 됐죠? 여기 2층으로 지어져 있죠. 아까 건축물 관리장 1층밖에 없죠. 여기 옆에 요게 그 근린 생활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한 10m 정도 마당 담장 끝에까지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거나 이 자태도 넓어졌고 2층까지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정시상권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소장을 썼죠. 소장을 썼는데 제일 먼저 뭐죠? 소장을 쓰면 뭐를 하는 거죠? 청구 취지가 있죠. 청구 취지 뭐냐면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우리한테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에 우리가 경매가 나오면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빠지고 우리가 연 5% 정도로 지주를 달라. 그러면 지표를 하다 보면 약 1000만 원이다. 이거를 가지고 청구 취지로 해서 소장을 넣은 겁니다. 그 위에 청구 취지 다음에 그다음엔 청구 원인이 있죠. 청구 원인, 우리가 경매를 언제 이렇게 해서 이걸 샀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샀는데 네가 우리 땅을 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침해를 하고 있어 당신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쥐를 내놔라. 이렇게 소장을 넣게끔 되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원고 나오고 피고가 소장을 넣게끔 되면 제일 첫 번에 한 번 이제 그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판사님께서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 이것은 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조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장을 썼는데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안 돼갖고 재판을 한 적은 있는데 처음서부터 이거는 조정을 안 하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거의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보면 철거 대상 건물의 특정을 위하여 측량 감정을 신청할 것이오며 이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이렇게 있는 곳에 보면 예전에 6개의 7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있고 원래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어디 있고 또 나머지 뭐 이렇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다른 필지에 지금 건물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를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소장을 했더니 판사님께서 전부 다라고 하지 말고 측량해서 지정을 해라. 어느 건물을 어디에 위치한 어느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보완 지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철거 대상 건물을 특정을 위하여 측량 감정 우리가 신청할 것이고 측량 감정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런 식으로 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감정가액이 2억 1,196만 8천 원으로 감정이 됐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료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연 5% 정도를 계산해서 연 1,000만 원 정도를 지료를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경매상 지료 감정을 생략하고 원고의 청구감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고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많다고 불복할 때는 지료 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조정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간다고 봤더니 답변사가 온 것이 뭐라고 하냐면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사서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은 뭐냐면 여기는 법정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건물 주인은 자기가 그 건물을 2층으로 졌고 크게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과장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건물은 자기가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그 2층 건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누가 사무실을 쓰고 있냐면은 거기에 차남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동네 건설업자인데 그분이 그 2층에 그 건설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1층은 거기에 사람 그 부부가 살고 있고 2층은 오빠가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변호사를 사갖고 협상을 하는 거는 건물 주인으로서 땅을 다시 사야 되겠는데 땅 가격을 자기네들이 불리하면은 땅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가 불리하면 땅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정을 하지 않고 법정 시장권이 있는 걸로 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땅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자기들이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다? 재판으로 가자 해갖고 법정 시장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저희들이 소장을 넣었더니 답변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답변서 맨 끝에 보면은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서 답변서를 썼더구만요. 자, 봅시다. 답변서에 뭐라고 썼느냐. 현재 주인이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한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라는 건 인정한다. 신축 당시 이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물 소유자는 동일인이었다. 동일인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는 압니다. 알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청구를 했죠? 청구 취지를 뭐라고 했죠? 철거하고 나가라. 그리고 지를 내놔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알아도 주장은 일단은 철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소송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알고 철거하고 알고 낙찰을 받아도 철거하고 나가라고 우리가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입증을 해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를 입증을 못해요. 그러면 판사님께서 재판하면서 너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냐고 가르쳐주는 판사님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주장한 걸 갖고 맞느냐,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누구 말이 맞느냐를 가지고 판결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주장은 하는 겁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 주장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변호사가 이제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네가 우리 땅을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의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우리가 네가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는 내놔라? 지료 낸다. 지료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에 반한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청구를 뭘 했냐면 우리가 낙찰을 받은 땅 전부 다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했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뭐라면 토지 부분의 부당이득의 한자에 대해 즉 다시 말하면 땅 전체가 있는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땅 전부를 차지한 게 아니라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건폐율이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땅이 200평인데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80평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료를 네가 땅 전부 다를 신청한 거는 잘못된 거고 건물이 우리 쓰고 있는 부분만 청구해야 돼서 니네들이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은 깎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대편 변호사가 답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료를 청구해서 판사님이 지료를 내라고 판결할 때 건물 사용한 것만 지료를 내요? 마당까지 다 지료를 줍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지금 양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 그러면 판결을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중에 그럼 건물에 있는 부분을 달라 그러면 판사님은 그래 그럼 건물에 있는 부분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 니네 다 사용하고 있지 않냐 주장하게끔 되면 다 감정을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상대편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낸 겁니다. 따라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는 기각돼야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료 청구는 대폭 축소돼야지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서를 쓴 겁니다. 자, 답변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우리 법무사와 제가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편의 답변에 대한 우리는 반대 재답변을 다시 한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장을 집어넣고 상대편이 답변이 온 거고 우리는 재답변을 한 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답변을 할 때에 예의가 복잡하게끔 되고 우리는 재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재판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하고 제가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최 사장님 어떻게 하면 이겨요?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법을 갖다가 많이 알아서 이용해.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요점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사한테 빨리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반박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피고가 주장한 걸 요점을 2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법정시한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료가 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법정시한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지료가 과하다는 거에 대해서만 우린 반론하는 얘기만 2개만 올렸으면 되는 거예요. 2개 요건. 그러니까 상대편의 피고의 주장 요지가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반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관습상 법정시한권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관습상 법정시한권을 취득할 당시 단층 주택 및 근린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건축물 과정에 단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근린 생활을 지었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2층 건물로 증축 또는 신축된 거. 우리는 제가 보기엔 증축된 게 맞는데 증축됐는지 신축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신축한 것 같으나 신축됐으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건물 전부 다에 대해서 법정시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재단에 있는 면적만큼만 법정시한권이 인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 우리가 주장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시한권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장에 20평으로 돼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몇 평이에요? 35평이죠. 그러니까 20평은 법정시한권이 있으니까 15평은 무단으로 넓혔으니까 20평은 법정시한권 인정되니까 15평은 허물어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시한권이 처음에 있던 20평만 인정돼요? 30평, 35평 다 인정이 돼요? 누가 그래? 그 누가 그러냐고. 그 서로 주장을 하는 거지. 그 결국은 판결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법정시한권이 20평인데 35평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0평 법정시한권 인정한다. 나머지 15평 허물어라. 그러면 다 허무는 거야? 15평만 허무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시한권을 애초에 건축허가 받았을 때 20평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증축한 것도 법정시한권이 인정되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불법된 거는 법정시장도 인정. 판사님이 결정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 잘 쓰면은 판사님을 잘 설득하면 그 나중에 추가한 거 허물라고 나오고, 잘 못하게끔 되면은 그 어차피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허물고 나중에 증축했다고 하더라도, 허물고 새로 졌다고 해도 처음에 있던 건물이 법정시장권이 있으면 그건 법정시장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례를 들어가고 그대로 법정시장권을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요. 근데 일단은 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로서는 애초에 있던 것은 법정상 우리도 인정한다. 나중에 추가로 불법으로 진 것은 어떻게 하나? 법정상을 인정하면 안 되지 않나, 이 주장한 겁니다. 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물 도면을 구청에서, 법원에서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애초에 건축허가 받았던 그 허가서 넣으면 그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면을 법원에다 제출하게끔 해서 어디를 얼만큼 더 나중에 했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어떻나 도면을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측량감정을 신청해서 도면이 없던 부분은 거기가 어디 부분이라고 측량해서 신청해서 그 부분만 철거하게끔 지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피고의 답변에 주장에 의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 소유를 위한 한정된 부분만에 대해서 지료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까 얘기했죠. 땅 전체에서 건물이 앉아있는 부분만 해야 된다고 신청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이 땅을 담장을 쳐놓고 거기에 그 건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당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배타적으로 다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료를 계산할 때 너희는 건물이 앉아있는 부분만 가지고 지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니들이 담장을 켜놓고 담장 안에 마당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네가 건물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땅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땅 전체에 대한 지료를 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반론을 다시 그렇게 한 겁니다. 결론은 뭐라 그러죠? 건물은 법정상권이 취득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불법으로 신축 또는 중축 개축했을 분명하므로 법정상권의 인정 범위는 애초에 맨 처음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을 때의 건물에 한하고 나머지는 법정상권이 인정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하면은 측량감정에 의해서 청구치를 변경하겠다. 핵심은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그랬더니 처음에 뭐냐면 법정상권이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는 바만 가지고 지료를 내겠다 했고, 우리는 좋다, 애초에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는 부분은 내버려 두고 나중에 불법으로 증축한 거는 법정상권이 없으니까 철거해라.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담장을 켜놓고 니들이 마당으로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땅 전체에 대한 지료를 달라. 우리가 답변을 다시 그렇게 낸 겁니다. 이게 축소를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상대 변호사에서 우리 답변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한 것을 다시 낸 겁니다. 건물 신축 당시 평면상의 면적은 현재와 건물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잖아. 사실. 그래도 변호사는 동일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입증을 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겁니다.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주장만 해야 돼, 입증도 해야 돼요. 입증을 근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 입증을 안 해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입증 안 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최 사장님한테 북한의 김정은이 있잖아. 지금 보니까 사촌내 동생이더라. 입증해야 돼, 입증 안 해야 돼. 입증해야 돼, 입증 안 해도 돼. 아니, 저기 계신 분은 까치된 입증도 못하는지 무슨 그딴 소리 이렇게 하지만은 최 사장님은 맞아. 이종식을 얘기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입증 안 해도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인정을 해줬는지 말든지 자기로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수평 실제로 재보면 30평이 돼도 우리는 건물 평면도를 가지고 제출하려도 평면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갔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는 거예요, 보면. 면적 불상에 가건물은 2층이 있는 거 아닙니까? 2층을 중축하고 사용하는 거봐. 그 2층은 원래 있던 1층에서 더 침범하지 않고 위로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층에 대한 것도 1층을 넓히지 않고 법정사고를 있는 건물의 1층에 2층을 한 거니까 2층을 더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1층을 더 넓혔다는 것이 입증을 하게끔 되면 1층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 2층도 같이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상대편 변호사는 1층이 옛날하고 같다. 그리고 그 같은 거에 위에 2층을 진 거니까 우리는 철거할 건물 없다. 1층이든 2층이든 다 법정상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따라서 토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시한권은 계속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답변서가 이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층 건물도 중축한 것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원래 있던 거 그대로고 그 건대 위에 2층을 졌으니까 법정상권을 그대로 인정된다 하고 마당을 조성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담장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거 건물뿐만 아니라 담장을 펴놓고 마당과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 지료는 자기네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오는 거고 이제 결국에 다툼은 줄어든 거예요. 뭐냐면은 지료는 땅 전체를 갖고 건물이 법정성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다투게끔 되는 겁니다. 2층 중축 부분도 법정성권이 성립하는 주장과 두 번째는 지료 상당 부담금이 지급할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데 다툼에 대해서 법정상권이 2층까지도 법정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로 서로 다툼으로 든다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부터는 지료 갖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지료는 땅 전부 다해라. 이건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시한권에 대해서 2층을 중축을 불법으로 하였으므로 기정지상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나 다음에 판례 3편인데 과도한 중축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용법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층) 건평만 해도 구 건물의 거의 2배나 되고 실질적으로 재보면은
아까 아파트시 59제곱미터였지 않습니까? 그럼 20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30평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나 되고, 결국 신건물 중 구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은 철가는 도로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일부러 그냥 애초에 있던 법정시한권이 있는 건물은 그대로 인정하겠다. 추가로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법정시한권이 없으니까 그건 철거하게끔 해달라. 이거만 가지고 다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철거 따라서 우리는 철거 대상인 피고 소유 이사공 건물을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을 측정하여 청구 지정을 변경하겠다. 그럼 우리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가 있는데 우리가 측량 감정을 신청해서 하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30평이 넘어 나오잖아요. 지금 서로 그 평면도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답변은 같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다고 주장하고 같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있는 건물을 측량을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하게끔 되면 건축물로 가려져 있는 면적과 현재 면적하고 차이가 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측량 감정은 이제 신청하는 거를 우리는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답변서를 쓴 겁니다. 뭐. 자, 우리가 임료 감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땅 전부 다에 대해서 건물 부분이 아니라 감정을 쳐놓은 나머지 부분 전부 다에 대해서 지료가 신청해서 지료가 나온 겁니다. 지료가 나온 것이 보게끔 되면은 년 임료가 46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땅 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가격이 여기 보면 2억 900만 원으로 나왔죠. 우리 감정 가격보다 더 낮게 나온 겁니다. 이게 감정 가격을 더 낮게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테지를 0.2% 퇴지를 정했죠. 우리가 기존으로 보면 연 3%에서부터 5%가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감정을 하는 것은 0.2%로 했고 가격도 이웃구치로 해서 연 임료가 상당히 낮게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나 법원회가 여기에 있는 그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여기에 당진에서 시의원을 지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이 안 됐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좀 있었지 않는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가격도 싸게 이것도 가격이 싸게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지료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료는 판사님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지료 감정하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이제 나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느라고 소장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무변론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연 12%를 청구했거든요. 12%를 청구한 걸 그대로 판결을 내려준 판사님도 계셨었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소송을 했다가 상대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나는 그 결론에서 무변론으로 해서 그대로 판결을 내릴 줄 알았더니 다른 판사님은 또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지료에 대한 판결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고 당신이 지료 감정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그 나온 거 가지고 판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달라는 대로 철거해라, 지료를 달라 하는 것까지는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 철거해달라고 그대로 하는데 지료는
내가 달라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따로 지료 감정 신청하십시오 하는 판사님도 계시고,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무변론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판결 내려주시는 판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아니고, 저는 양쪽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지료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료에서 청구 취지를 다시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청구 취지를 해서 토지를 인도하고 뭐하면 금 38만 3천 원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라 갖고, 건물은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는 38만 3천 원, 년 46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우리는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원인은 감정평가사가 년 감정을 460만 원 했으니까 이거를 월로 바꿔서 월로 지급해달라. 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답변서를 내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답변서를 냈습니다.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상권 존속기간 범위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인정된다. (2층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원고의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상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1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150제곱미터, 159제곱미터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159제곱미터가 훨씬 넘는데 불구하고 150제곱미터에 불구하고 이 중에 마당으로 사고 있는 것은 157-510 정부를 점유하고 있는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판결한 거를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법정상권은 다 인정이 된다. 나중에 추가한 것도 인정이 된다. 다만 담장이 있는 곳에 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담장은 철거하고 지료는 그대로 된다. 다 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보니까 사실 보면 땅보다 원래의 건물이 있던 것보다 더 건물을 지었고 2층으로 더 지었어도 더 넘게 줬어도 법정상으로 인정되면 다 인정된다는 걸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 지료를 38만 원만 지료를 내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판결을 받으면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죠? 법정상권 인정으로 받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땅 가격을 뭐 얼마 주는 대로면 내가 사고 싫으면 알아서 너 38만 원 양 받아가.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2년을 끌다가 아쉬워? 그럼 내가 지금 너 1억 5천 주고 샀지? 내가 1억 5천 줄게. 팔면 팔고 싫어 38만 받아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러면서 땅 가격을 협상하는 게 이제 내려가게끔 되는 거예요. 38만 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자, 이 그 판결을 내가 받자마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장을 써서 협상을 할 때까지 지료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땅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지료는 받는 거죠. 그래? 좋다. 제가 우리 법무사한테다 바로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장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꾼다 보세요. 항소 이유서 항소했죠. 항소장입니다.
자, 이번에 항소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불법으로 진 걸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랬죠. 나는 뭐라냐면 이 사건 건물의 중축 부분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중축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허가 없이 중축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중축한 건 맞죠. 건축물을 다닌 자이니까.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법정시한권이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가 판사님 법정시한권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다 그러니까 좋다. 나는 판사님한테다가 법정시한권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당진시에다가 불법 건축물 철거해달라고 나가 요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정시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불법 건물을 가지고 다퉈서 불법 건물을 허물게끔 당진시에다가 내가 요구하면 허물어야 돼 안 허물어야 돼? 지금 판사님한테다가 요구할 거하고 시에다가 요구할 걸 바꾼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행정적으로 불법을 면할 수 없어. 철거는 계획건물처럼 철거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우리가 너 우리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불법 건물로 해서 당진시청에다 얘기해서 철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항소유예에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나? 좋다. 불법 건축물은 법정상으로 인정돼서 법에 의해서 철거 못한다면 이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위반 건물을 지었으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이거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항소한 겁니다. 기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이라고 얘기했고 기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는 법정시한권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을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지적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심의 판단 논리대로 가정한다면은 법정시한권이 있는 건물에 3층이 됐든지 100층이 됐든지 무조건 원래 있던 건물을 그대로 짓게끔 되면 그게 전부 다 법정시한권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우리는 기존 건물을 유지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만큼에 있어서 법정시한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항소를 하자마자 바로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당진이니까 서산지원이지 않습니까? 항소를 하니까 어느 날 대전지방법으로 넘어가. 다시 말하면 먼저의 그쪽에 있던 그쪽 자문지에서 떠나서 대전지방법으로 왔더니 대전지방법에서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랬죠. 근데 변호사가 조정을 할 때 땅 가격을 깎기 위해서 법정시한권이 있고 법정시한권 있는 거 판결을 받으면은 그냥 치료 조금 줘가면서 니네들이 우리가 저기 땅 가격을 기시하면 그걸로 살림사고 말년 말로 활력 이렇게 못 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항소했죠. 항소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법원에다가 요구하지 않고 당진시청에다 불법 건축물 철거하겠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건축물이 약점이 아니야. 이제 협상을 할 때 자기네들 좀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조정으로 넘어가서 제가 조정실에 갔습니다. 조정을 가면은 항소민 준비 서면하고 다 이렇게 써서 다 우리 준비 서면까지 써서 다 냈더니 상대편이 답변이 안 오고 바로 그냥 조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조정.
항상 조정을 하는 것은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조정이 많이 있는 법원은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요.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고 1년에 조정이 별로 없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대전지방법원으로 갔더니 조정이 많은지 조정실에서 먼저 와서 저도 이제 조정실에 갔고 이 조정실에 갔을 때는 항소를 했더니 변호사는 안 나오고 이제 당사자들 부부 둘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조정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땅 주인은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붙으면은 불리한 게 누가 불리하죠? 건물 주인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 먼저 나가라고 그래요. 이거 조정위원이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건물 주인인데 당신이 땅을 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팔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이 땅은 어느 정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돈이 없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도 얼마에 낙찰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쯤이면 내가 돈을 마련해서 내가 이게 살 마음이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뜻이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나가 계십시오. 그래갖고 뭐 보면 건물 주인 나가고 땅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럼 땅 주인 이제 내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땅을 지금 다시 사겠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당신네들 1억 4천 얼마 주고 샀으니까 한 1억 9천 정도 이런 정도로 해갖고 마련을 해서 어떻게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쯤 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편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전자 의뢰를 하죠. 우리는 얘기했죠. 감정 가격이 2억 2천인데 지금 또 지나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2억 3천까지는 아니더라도 2억 2천 이하로는 못 판다 우리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양보하고 그 정도 해도 돈이 얼마쯤 몇 천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내가 조정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요? 그 바로 옆에 땅도 그 사람들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그럼 나가 계십시오. 또 나오는 거야. 건물주인이 들어오라 그랬죠. 건물주인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봐. 근데 조금 있다가 날 보고 들어오더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건물 주인이 그 옆에 땅도 우리 거 맞다. 우리 집사람이 당진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한 지가 1년이 넘었다. 그래갖고 엄청난 손해가 붙기 때문에 돈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낮춰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1천까지 나왔다. 조금만 더 가서 2억 800. 2억 800으로 정해놓고 좋다. 그럼 내가 2억 800까지 양보는 하긴 하는데 대신에 우리 치료는 별도로 돼 있죠. 46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1년 반이 넘었으니까 한 8, 9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것은 이 땅값하고 섞지 말아라. 당신네들이 돈이 마련이 돼서 현금을 줘서 등기 이전할 때까지 법에서 인정한 치료는 무조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땅만 파는 것을 2억 8백에 합의하겠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내가 조정에 오늘 끝이 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은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부부가 의논하더니 거기에 그럼 우리 동의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조정이 된 겁니다 해놓고서 이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둘이서 얘기한 거를 얼른 종이다 써갖고 와서 지금 얘기한 거 조정하는데 합의한다고 사인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사인하고 또 사인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걸로 조정하고 이 문구대로 그대로 판결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조정한 거를 사인을 받은 건데 또 처음이에요. 그럼 또 거기 또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지금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얼른 써가지고 다 그 컴퓨터로 치더라고. 얼른 써갖고 사인하십시오. 사인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문안 그대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조정으로 판결을 하더니